자,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영세율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세율,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영세율과 면세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영세율은 세율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퍼센트? 0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기본적으로 10%가 기본이죠. 그래서 세율을 따지면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세율을 몇 개 갖고 있다? 두 개. 뭐하고 뭐? 10%하고 영세율. 영세율은 언제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출과 관련됐을 때.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의 국내 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그때 영세율 매출세액 제로로 해서 공급 금액을 결정하더라. 공급가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 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에 수출 기업이요. 그다음에 이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이 국내 그 납품 기업이 있겠죠. 이 국내 기업이 지금 여기 수출 기업에다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해 주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의 명칭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죠. 빨간색 공급자는 누구예요? 국내. 여기서 빨간색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러면 거기 매출세액 0으로 나 있을 거고요. 파란색 매입세액은 이쪽이 받겠죠. 수출기업이. 그러면 매출도 매입도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 있으니 매입세액 매출세액 없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용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완전 면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뭘 뜻하는 거다? 영세율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은요. 여기 상대되는 게 면세인데 면세는 매출할 때는 매출세액이 없죠.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있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완전 면세제도라 또는 이런 부분 면세제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얘는 면세제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완전 면세제도다 그러면 영세율 제도를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면세제도에 대해서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면세제도는 설명을 해 드렸었으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 비교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해 봤더니 영세율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구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국내 세율을 갖다가 부과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으로 그냥 수출했다가 그 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 나라의 세율을 부과한다. 뭐 서로들 다 이걸 준수하니까 다 똑같겠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도 세금 부과하고 거기서 소비될 때도 또 그 나라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는요? 면세는 세금의 역진성을 갖고 있는 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 정대 등등 읽어보셔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자,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우리 재화를 갖다가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대요. 그럼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부터 구분을 하게 되면 잠깐 복습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어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면세사업자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어요? 과세사업자는 여기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과세자 이렇게 또 구분하기로 했었죠. 일반 사업자는요. 여기 일반 사업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영세율, 즉 수출하는 기업에다 필요에 따라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는 다 돼요. 간단하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사업자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세 사업을 포기하며 면세를 포기하면 여기 일반 사업자로 되면서 여기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면세 사업자는 다만 뭘 포기해야 된다? 면세 사업자를 포기해야지만이 영세율 사업자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세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자들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대한 거 한번 물어보면 되겠고요. 밑으로 한번 볼게요. 영세율을 적용 대상 거래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들은요, 간단하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업종은 사업은 다 영세율 적용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돼 있죠. 업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공통이 뭐예요?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들은 다 영세율 적용 거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면 편하실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영세율 적용이 되게 되면 매출세액도 제로고 매입세액도 제로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이 돈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영세율과 관련된 서류 있죠.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영세율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은 없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뭐를 제출한다? 영세율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계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영세율 첨부 서류 나와 있죠. 첨부 서류가 뭔지 뭐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때문에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에 신고 불성실 세무이급에서 배우실 것들이에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영세율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면세에서 면세되는 품목들 기초 생필품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 생필품에 지난번에 제가 1차 산업 식료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수돗물, 그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이런 연탄과 무연탄도 면세 품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갈탄이라는 거 모르시죠? 번개탄은 아나? 번개탄? 이거 사지 말아요. 요즘 의심 많이 받아요, 이거. 번개탄하고 착화탄이라는 게 있어요. 번개탄도 착화탄의 일종이에요. 착화탄은 불 이렇게 갖다 붙이면 빨리 확 붙죠. 그 여러분 어디서 사용해요? 차 안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뭐 할 때 사용해야 돼? 캠핑 가면 뭐 해 먹어야 돼요? 바베큐 할 때 불 붙이면 그게 금방 붙잖아요. 그걸 착화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무연탄이나 연탄 같은 것들이 가공된 거란 말이에요. 가공되면 뭐 있다 그랬죠? 부가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서 이런 걸 사시게 되면 여기 계산서에 부가세 있어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성용품에서 해당되는 것들이죠. 요거는 요것도 여러분이 샀을 때 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아이들한테는 기저귀예요. 아이들 기저귀도 아이들한테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유, 분유 있죠.
분유는 가공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아이들한테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분유, 그다음에 기저귀 이것도 면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자들을 위한 성인용 기준. 성인용 기저귀 그게 치료 목적이 그때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면세 품목이에요. 기저귀 자체가 아마 면세 품목일 겁니다. 그게 나이가 있건 어리건 있건 간에 목적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국민후생이라고 나와 있죠. 국민후생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건이라든지 혈액 요거에 대해서는 면세 품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구분할 때 여러분이 의사한테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사서 약을 사는 조제하는 거는 면세예요. 그런데 일반 의약품 있죠. 개보린 같은 거, 펜잘 같은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일반 제약회사에서 공급돼서 약국에서 파는 거는 과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수술인데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은 또 애완동물에 관련된 거는 부가세가 다 있어요. 근데 성형 수술이라 할지라도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성형 수술하는 경우 있죠.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면세예요. 그다음에 그 교육이라고 그러면 여기 학원, 강습소, 여기 교육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초, 중, 고, 대학교 이런 것들 말하고요. 이런 학교도 학원도 다 면세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 나와 있는 무도학원하고요.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 있다는 얘기예요. 무도학원은 어딜 얘기해요?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교육 용역이에요. 어? 피아노도 면세예요. 피아노도 있어요. 음. 저기 이따가 가서 한번 등록해봐요. 거기 저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아니 등록은 하지 말고 등록하는 걸 A가 다니까 더 면세예요. 저기 그게 의심스러우시면 내년에 출마하시면 됩니다. 법은 어디서 만드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나도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서, 책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 교재, 체르니, 바이엘 뭐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여러분이 보는 모든 책 다 부가세 없어요. 근데 전자책 있죠. 전자책은 부가세 있습니다. 음, 뉴스, 잡지, 신문 뭐 이런 것들. 근데 신문에 잡지에 기재하는 광고는 과세예요. 이건 광고 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실기 위해서 저기 돈을 내게 되면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술, 창작품이라든지 문화행사 또 아마추어 운동 경기 같은 경우 근데 아마추어 운동 경기는 잘 안 가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하여튼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 있잖아요. 거기 부가가치세 없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흔히 잘 알고 있고 들어봤던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동물원, 식물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디귿에 주택, 그다음에 주택 부수 토지 이렇게 임대용역 이렇게 하면 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금 전원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살고 계신다 가정해 볼게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보면은 당연히 마당도 있고 그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마당이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예요. 부수토지. 토지 자녀들하고 다 같이 살 때에는 살만했는데 다들 또 결혼하고 출가해서 두 분만 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면세라고요. 그러면 그 월세가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0만 원을 갖다가 받을 때 부가세 10만 원을 붙여야겠느냐 얘기예요. 면세라고요. 안 내도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임대 용역이라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토지
제가 토지를 갖다가 저기 토지는 무조건 면세 품목이라 그랬었죠. 거래할 때. 근데 앞에서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어떤 토지는 면세라고 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배웠었죠. 염전이라든지 거기 앞에서 배웠던 거 재화 구분할 때요. 그다음에 농작물 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임대를 해줘도 거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 보험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거래할 때 거기 부가가치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료 낼 때 부가가치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생각하지 마요. 다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면세 사업자 대표적으로 어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병원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병원 또는 학교 또는 여기 은행, 금융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술가 작가 예술과 관련된 항목들이죠. 다 면세 항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용해 보시게 되면 기타의 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또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다 면세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요. 자, 그런데 이런 데서 또는 종교단체, 자선학술구, 기타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면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담배가 얼마야? 담배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라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담배 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옛날에 환이라는 담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저도 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하시고 또 확인 예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